미투 운동 정점에 있던 가해자로 지목됐었던 오달수 씨 관련해서요. 뭐 문화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금 오달수 씨 지우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또 화면들이 지금 좀 그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부산 경찰에 관련해서 자, 오달수 씨 보면은 관련해서 부산 경찰 실렸던 사진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 맞습니다. 지금 저 사진인데 교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체를 할 수밖에 없죠. 아저씨만 믿어야 경찰가 그런데 경찰이고 저걸 교체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이게 타이밍도 참 적절하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오른쪽 사진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아저씨만 믿어에서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늘 함께 한다라는 취지의 바뀌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번 추모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부산 경찰 측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년에 통상 우리가 이제 여름에하고 봄에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니지. 그러니까요. 계절 때문에 바꾸기도 했는데 참 시기가 묘해요. 참 이럴 때 오비일학이라고 하는데 뭐 저렇게 얘기하니까는 맞겠죠. 뭐 맞겠는데 부산경찰청이요. 뭐 재미있는 광고를 많이 실었던 걸로 맞아요. 유명해요. SNS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많이 올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이 안 왔어도 바꿔야죠. 그렇죠. 당연히 바꿔야죠. 저걸 핑계라고 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오달수 씨가 아마 부산 출신이어서 이제 부산에 관련돼서 뭐 인연이 있는 그런 것 좀 그 광고물 같은. 근데 저게 계속 달려 있으면 저거 누가 달았어? 저거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되니까 아예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일 수도 있죠. 네. 어제도 지금 오달수 씨 때문에 그 영화계가 입는 손익 정말 엄청나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더 구체적인 또 수치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병희 박사 먼저요. 어제 우리 얘기했던 신과 함께 2 통편집. 네, 아직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름 개봉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지금까지 오달수 씨가 촬영한 부분들 통편집해 갖고서는 재촬영하기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 새로운 대체 배우를 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신과 함께 원을 봤던 뭐 많은 그 관객들이 기억하겠지만 여기 오달수 씨가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물론 조연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오달수 씨를 대체할 수 있는 임원희 씨와 함께 케미를 잘 맞출 수 있는 어떤 배역을 선정하게 될지가 좀 주목이 되는 대목이고요. 일단은 뭐 이와 같은 형태로서 많은 영화에서 오달수 씨가 결국은 다시 이제 통편집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꽤 많은 비용들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찍었던 배우들이 이미 촬영했던 걸 다시 또 재촬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배상을 과연 어떻게 하게 될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대목인 거죠. 지금 보니까 뭐 꼭 오달수 씨를 찍어 말하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문제 배우가 주연일 때 현재 재촬영에 100억 원대 이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네. 진짜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 투입 인력도 많고 또 거대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렇게 그 배우가 어떤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조금 삐끗해서 다시 재촬영을 할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액수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본 거는 그 오달수 씨가 맡은 역할 자체가 좀 다른 배우들이랑 같이 나온 역할보다는 이렇게 좀 혼자 독샷을 잡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나마 저 정도에서 커버가 가능하게 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어쨌든 저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원래 영화 배우들이 영화를 찍고 나서 나중에 개봉을 해가지고 관객 수가 많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 그 지분을 가지고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마저도 이제 오달수 씨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된 거죠. 아마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속적으로 제작사와 소속사 사이의 어떤 분쟁, 소송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투 운동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네요. 명지전문대 연극영상과 그런데 남성 교수 4명 전원의 성추문에 휩싸였다. 네. 6명 중에 4명. 네, 이 학과 교수가 네. 이제 모두 5명인데, 그러니까 정 교수가 이 중에서 3명이 남자 교수입니다. 그리고 조 교수가 조교수, 네, 조교수 그 남자 교수가 1명이 있고요. 이 4명 모두 다 지금 성희롱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이제 그런 상태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뭐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은 뭐 최모 씨.
그러니까 배우 최용민 씨죠. 최용민 씨가 택시 안에서 어떤 학생에게 이제 성추행을 했다라는 그런 제보를 받아서 지금 사퇴 의사를 밝히고 어제도 저희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최용미 씨 같은 경우가 먼저 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물러났어요. 근데 지금 최용민 교수만 있었던 게 아닌 거잖아요. 네, 이 사건이 있기 전에요. 학과장으로 있었던 박중현 교수 역시도 성희롱 사건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모든 교내 보직을 지금 사임하고 저희가 사실은 오늘 저 관련해서 또 영상을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영상이 아니라는 익명 처리로 사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었는데, 뭐 네. 실명을 지금 좀 거론하시기 했습니다만, 뭐 저희가 이제 뭐 박모 교수, 뭐 이모 교수 네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 막 게시글들을 또 다양하게 올렸더라고요. 보면서 좀 김재현 변호사 설명을 더 이어주시죠. 네, 이 박모 교수는요. MT에서 이제 신입생들을 데려가서 술 먹이고 장기자랑 시키고, 그다음에 또 예쁜 여학생이 안에서 이제 남학생과 사귀면은 욕설과 함께 뭐 헤어지라고 요구를 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죠. 그리고 또 다른 교수인 이모 교수는요, 정말로 그 직접적인 강제 추행을 했죠. 강제로 안고 뭐 엉덩이를 토닥거렸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SNS에 올린 글이고 또 조선일보가 예, 한 이분은 이제 조 교수죠. 예, 이 조 교수분은 말로 성희롱 발언을 굉장히 자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무대 작업할 때 이제 굉장히 좀 부적절한 그런 발언을 해서 학생들이 굉장한 상처를 받았고, 특히 이 안모 조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생들의 폭로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서 내가 정말 미안했다라고 그렇게 사죄의 답글을 달고는 있지만, 학생들은 그때 우리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그렇게 사과 댓글로 무마할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반격의 댓글을 계속해서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남자 교수들 모두가 다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이제 그래서 새로 학과장을 맡게 된 것은 여 교수입니다. 예, 권경희 교수가 이제 정말 기가 막힌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저 영국영화과에 학생 딸을 보낼 수 있겠어요? 교수 전체가 다 저런데. 제가 같은 교수지만 유구무원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지 좀 상상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과 전체에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일종의 문화같이 돼버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성 교수 전원이 저런 식의 회개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인지도 모르고 또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정말 저건 참담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런 음담패설 발언이나 성희롱적 발언들이 사실은 만연하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피해를 여학생들이 받는 거는 물론이고요. 저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상태로서 몇 년이 지속되게 되면은 저 학과를 다니고 있던 남학생이나 선후배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혹시나 2차, 3차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맞아요. 지속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교수님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버릇들이 있는 건데,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 빼빼로 뭐 이렇게 우리가 OT를 가거나 하면은 빼빼로를 과자를 같이 먹는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학생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불쾌하거나 불편한 심정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만연될 수 있는 문화로 형성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차원에서 도대체 이 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자로 신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학가에서도 신학기가 시작되고 나면은 MT를 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학교에서 있게 되는 건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뿌리 뽑는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아마도 이제 그 처음 새학기가 시작하면서 대학가도 좀 새로운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창올림픽이 진행되는 와중에요. 미국에서는요, 하와이에서 북한과 전면적 훈련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을 때고, 김영철이 대한민국에 와 있을 때죠. 이 와중에 어제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있었던 건데요. 하와이에서 TTX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으로 보면 도상훈련이라고 표현하면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반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됐을 경우에 미국의 물자와 인력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했다는 거고요. 가장 좀 놀라운 대목 중에 하나는 미국이 연례적으로 이런 훈련들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을 꼭 집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한 훈련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된 내용들을 따지니까 전쟁이 실제 발발하게 된다라면은
첫째 날에 군인이 한 1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네. 그리고 민간인 같은 경우는 최소 수천 명에서 최대 수십만 명까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전쟁을 치러본 군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을 치러본 군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의 가능성의 군사행동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를 상정한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옵션을 모두 다 열어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 선택 모두가 쉽지 않은 게 하나 전쟁을 일으키게 됐을 경우는 쉽지 않은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북한이 비핵화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카드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미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중재 중인데 김구식 교수님 네. 보면은 이렇게 계속 더 어마어마한 지금 김병민 박사 설명을 들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가 저는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뭐 지속적으로 군사 옵션까지를 충분히 예비한 상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평창올림픽에 환호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에서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하고 사실상 특수전 사령관이 직접 모여가지고 비록 도상계이긴 합니다만 한국 전쟁을 발발을 대비해서 이러저러한 도상훈련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서 침투에 들어가서 어떻게 북한을 교란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전멸시킬 것인가를 다 계획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저런 내용을 보면 미국 쪽을 중심으로 한 미국발 전쟁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문재인발 대화 분위기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3월 달에 이제 그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거죠. 이 3월 한 달을 지나면서 이게 과연 대화의 분위기에 힘이 실릴 것인지 전쟁의 분위기로 힘이 실릴 것인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번 3월 달 대한민국 한반도의 분위기는 과연 따뜻한 진정한 봄이 올 것인지 아니면 또 얼어붙은 잔인한 4월이 올 것인지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목도 다 맞는 대목인데 또 다른 측면을 조금 얘기하자면 TTX라는 게 한 1년에 한 8번 열리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가상의 적군을 하나 선정을 해서 전면전을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테이블 탑 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도상 훈련을 얘기하는 걸 때 실제 전략 자산들이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8번 중에 한 번 정도 북한이 뭐 지금 주적이라고 미국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또 뭐 임박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만에 하나를 대비한 훈련이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로 수차례 진행되는 훈련 중에 하나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한 조짐들이 있어서 네. 대통령이 정말 바람 앞에 촛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요거를 잘 좀 어떻게 전환시켜 나가려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는 최근에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 해리스가 이제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대북 강경론자예요. 네. 전쟁 불사론자예요. 이 사람이 호주 대사로 가버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대북 전쟁론은 사그라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나 없이도 될 거라고 생각 안 해?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 얘기일 수도 있어서 이 불안한 조짐들이 여전히 많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 김구식 교수님 말씀하신 3월 6일론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그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약간 좀 뭐 불안해 보이고 불만스러운 것도 있으신 것도 아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전쟁을 피하고 또 한반도 위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게 많은 응원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해서 그런데 과거에 이제 트윗을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지난해 이런 트윗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군사해법 완전히 장전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훈련들이 결국은 자신이 얘기했던 그 장전된 훈련들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행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인데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벌써 그냥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걸 서로 피하기 위해서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중재에 나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흥분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이렇게 좀 서두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과거와 달리 가장 특이한 점이 전쟁 우세론이 굉장히 강해요. 그건 네. 분명한 사실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막아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건데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3월 달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대북 특사 보내고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북한에 가서 특사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한미 간에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명확히 해소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물론 워싱턴하고 전화도 가능하고 수시로 채널이 가동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15분 정도에서 도합 30분 정도 하는 통화만 가지고 대통령 트럼프를 설득하기보다는 직접 누구를 보낸다든지 해서 저는 미국에도 특사를 보내서 하루 종일이라도 앉아서 트럼프 대통령에 설득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수 있는 수치와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또 대북 특사를 보내면 김정은이 나올 수 있는 그 과정과 분위기는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미국도 수용 가능하고 북한도 수용 가능한 그 접점을 정확히 찾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 덧붙이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네. 미국은 전쟁을 못해서 안달인 나라인 것 같고 북한은 가만히 있어서 미국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좀 흘러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문제의 원인 발단은 무조건이요. 100% 북한입니다. 북한이 뭔가 전형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고 그 자세에서 계속 하는 척만 했다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 상태는 북한이 원인 제공한 거는 100% 맞고요. 그거를 슬기롭게 한미가 잘 풀어가야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